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파티용 풍선에 가볍게 불어넣고 웃으며 마셔대던 그 흔한 가스가 사실은 현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영하 269도의 극한에서도 얼지 않는 이 액체의 정체는 바로 헬륨입니다. 오늘은 상식을 파괴하는 헬륨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 봅니다.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중동의 주요 산업시설들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석유가 아닙니다. 바로 헬륨 생산 설비의 파괴죠. 전문가들은 이 설비를 복구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도대체 왜 가스 공장 하나 고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최첨단 기술의 정점인 양자 컴퓨터와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로 가보아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가 오류 없이 연산을 수행하려면 우주의 가장 깊은 곳보다 더 차가운 온도, 즉 절대 영도에 가까운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 1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가혹한 세계죠.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꼭 헬륨이어야만 하는가?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에 의해 절대 불가능하다로 결론 났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을 가로막는 단 하나의 물리적 장벽이자 유일한 열쇠, 그것이 바로 액체 헬륨의 역설입니다. 교수인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헬륨에 대한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습니다. 왜 다른 기체는 절대 영도에서 실패하는지, 액체 헬륨이 보여주는 중력을 거스르는 기괴한 마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어떻게 미래 AI 기술의 목줄을 쥐고 있는지 과학적 팩트로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절대 영도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온도는 본질적으로 원자와 분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뜨거울수록 미친 듯이 요동치고 차가울수록 얌전해지죠. 그렇다면 이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물질 내부의 모든 열에너지가 사라지고 원자의 미세한 진동조차 이론적으로 정지하는 최저의 온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 온도가 바로 섭씨 영하 273.15도 켈빈 온도로는 0K입니다. 이 절대 영도는 우주의 그 어떤 빈 공간보다도 차가운 궁극의 정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AI와 양자 컴퓨터는 이토록 끔찍하게 차가운 온도를 요구할까요? 양자 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는 전자나 광자의 미세한 양자 상태를 이용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주변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열에 의한 미세한 진동인 열잡음이 발생하여 큐비트의 상태를 파괴해 버립니다. 즉, 완벽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간섭을 0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를 절대 영도에 한없이 가깝게 냉각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끄러운 록 콘서트장 한가운데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 즉 열을 완전히 얼려버려야만 가능하죠. 이 극저온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인류가 찾아낸 유일한 매개체가 바로 헬륨입니다. 헬륨은 우주에서 수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벼운 원소이자 두 번째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빅뱅 직후 불과 3분 만에 우주 전체 헬륨의 대부분이 만들어졌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헬륨은 결코 희귀한 물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헬륨은 너무 가볍고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 생성 초기에 존재했던 헬륨은 이미 오래전에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헬륨은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구 깊은 땅 속에서 은밀하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들이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붕괴하면서 알파 입자를 방출합니다. 이 알파 입자가 주변의 전자를 포획하여 안정한 헬륨 원자로 변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헬륨이 천연가스전 가스층에 아주 미미한 비율로 갇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물리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체가 있습니다. 질소, 산소, 아르곤, 네온 등등. 왜 하필 이 극저온 냉각 시스템의 다른 기체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왜 과학자들은 오직 헬륨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원자들의 결속력에 숨어 있습니다.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빼앗는 과정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원자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기체가 액체가 되고 결국엔 단단한 고체로 얼어붙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냉매인 액체 질소를 볼까요? 질소는 영하 196도에서 액체가 되어 훌륭한 냉각제, 하지만 온도를 더 낮춰 영하 210도가 되면 질소마저도 꽁꽁 얼어붙어 딱딱한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고체가 되면 순환이 불가능해져 냉각 시스템의 배관을 막아버리죠. 그렇다면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이나 네온은 어떨까요? 아르곤은 영하 189도에서 고체가 되고 네온은 영하 248도에서 얼어버립니다. 절대 영도인 영하 273도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모두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우주의 거의 모든 물질이 딱딱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헬륨은 다릅니다. 헬륨은 원자핵을 감싸고 있는 2개의 전자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극도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원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약하죠. 헬륨은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는 극강의 아싸 물질입니다. 이 지독한 고립성 덕분에 헬륨은 영하 268.9도, 즉 절대 영도보다 불과 4.2도 높은 4.2 K에 도달해서야 겨우 기체에서 액체로 변합니다. 놀라운 것은 온도를 절대 영도에 한없이 가깝게 낮춰도 대기압 상태에서는 결코 고체로 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얼지 않는 액체인 셈이죠. 왜 헬륨은 고체로 얼지 않을까요? 여기서 바로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워지면 원자들의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영점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헬륨은 원자가 너무 가볍고 결합력이 약해서 이 미세한 양자적 진동만으로도 고체가 되는 것을 막아냅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물리적 특성 때문에 양자 컴퓨터나 초전도체를 냉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전 우주를 통틀어 액체 헬륨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질소로도 안 되고 네온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헬륨만이 이 극저온의 세계에서 액체 상태로 흐르며 열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4.2K에서 더 낮춰 2.17K 아래로 내려가면 물리학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경이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액체 헬륨이 초유동체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의 상태로 변신하는 것이죠. 초유동체는 점성, 즉 끈적임이나 마찰력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점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이나 꿀을 저으면 마찰 때문에 결국 멈춥니다. 하지만 초유동체 헬륨을 컵에 담아 휘저으면 영원히 회전합니다. 마찰 저항이 없기 때문이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초유동체 헬륨이 중력을 거스르고 유리잔의 벽을 타고 위로 기어올라 밖으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벽을 넘어 탈출하는 이 기괴한 현상을 롤린 필름 효과라고 부릅니다. 또한 초유동체는 미세한 틈새만 있어도 원자 단위로 침투해 모조리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밀폐된 용기라도 일반적인 방수 수준으로는 초유동체 헬륨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유동체 상태에서는 열 전도율이 구리보다 수백 배나 높아집니다. 용기 내부의 어느 한 곳에 열을 가하면 그 열이 순식간에 전체로 퍼져나가 용기 내부의 온도가 완벽하게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초유동체 헬륨은 끓을 때 기포가 생기지 않고 고요하고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죠. 이러한 초유동체의 특성은 단순히 신기한 마술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나 MRI 기기의 초전도 자석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열을 즉각적으로 흡수하고 완벽하게 분산시켜 기계를 보호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찰 없이 흐르며 구석구석 완벽한 냉각을 제공하는 우주 최고의 냉각수입니다. 이제 초전도체와 액체 헬륨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전도 현상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완벽하게 0이 되는 마법 같은 현상입니다. 저항이 없으니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를 무한정 보존하며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보는 MRI 기기 내부에는 인공위성을 들어 올릴 만큼 강력한 초전도 전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자기장을 유지하려면 초전도 코일을 영하 269도의 액체 헬륨 속에 완전히 담가 두어야 합니다. 헬륨이 없으면 MRI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최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상온 초전도체 논란을 기억하십니까? 과학자들이 상온 초전도체에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액체 헬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액체 헬륨은 구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극도로 까다로우며 무엇보다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미래 기술의 패권을 쥔 AI 산업에서도 헬륨은 아킬레스건입니다. 챗GPT와 같은 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만 대의 고성능 GPU가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식혀야 합니다. 향후 양자 컴퓨터가 AI 데이터 센터에 본격 도입되면 액체 헬륨의 수요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할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도 헬륨은 절대적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회로를 새길 때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고 불순물을 씻어내는데 헬륨 가스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헬륨 공급이 끊기면 전 세계의 반도체 공장은 그 즉시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AI도 모두 멈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헬륨을 우리는 어떻게 얻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상업용 헬륨은 100%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집니다. 천연가스 속에 불과 0.1%에서 1% 정도 섞여 있는 헬륨을 극저온 냉각 공정을 통해 분리해내는 아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문제는 헬륨을 함유한 천연가스전이 전 세계에 극소수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카타르, 알제리, 러시아 등 소수의 국가만이 헬륨 생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생산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헬륨의 가격은 널뛰기를 하고 공급망은 마비되기 일쑤입니다. 여기서 처음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전쟁, 폭발 사고 등으로 헬륨 생산 설비가 파괴되었을 때 왜 복구하는데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진짜 이유는 헬륨 정제 설비의 극단적인 특수성에 있습니다. 헬륨을 분리하려면 천연가스 혼합물을 영하 250도 이하로 냉각시켜 메탄, 질소 등 다른 기체들을 먼저 액체로 만들어 걸러내야 합니다. 이 엄청난 극저온을 견디고 폭발의 위험을 통제하며 미세한 헬륨 원자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밀폐된 거대한 콜드 박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극저온 플랜트 핵심 장비는 기성품이 없습니다. 공장이 지어질 천연가스전의 가스 성분 비율, 압력, 기후 조건에 맞춰 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특수 합금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설계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특수 부품을 주조하고 정밀 용접하여 조립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단 몇 군데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문이 밀려 있으면 제작 대기 시간만 또 수년이 추가됩니다. 공장 하나가 날아가면 전 세계 반도체와 AI 산업이 몇 년 동안 헬륨 가뭄에 시달리며 숨통이 조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공장에서 헬륨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수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들듯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디어는 경제성과 물리학의 법칙 앞에서 철저하게 박살납니다. 헬륨은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서 헬륨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수소 원자핵을 융합시키는 핵융합뿐입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현상이죠.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로를 돌려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보다 배꼽이 수억 배는 큰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초전도 자석을 냉각할 액체 헬륨 몇 리터를 얻기 위해 섭씨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수조 원짜리 핵융합로를 가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핵융합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도 초전도 자석이 필요하고 그 자석을 식히기 위해 또다시 대량의 액체 헬륨이 먼저 투입되어야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 무거운 원소의 양성자를 충돌시켜
인공적인 방사성 붕괴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천문학적인 전기 요금과 시설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든 인공 헬륨 1g의 가격은 수십억 원을 호가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완벽한 불가능입니다. 결국 인류는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땅속 깊은 곳에 찔끔찔끔 만들어 놓은 한정된 헬륨 매장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고 나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 헬륨은 지구 중력을 탈출해 우주 미아가 되어버리므로 재활용도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쓰면 영원히 사라지는 소모성 자원이죠. 과거 냉전 시대 미국은 헬륨의 전략적 가치를 일찌감치 깨닫고 텍사스 지하 동굴에 엄청난 양의 헬륨을 비축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 비축량을 민간의 헐값에 매각하면서 전 세계 헬륨 가격은 한동안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티용 풍선에 헬륨을 낭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미국의 전략 비축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헬륨의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MRI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연구소의 첨단 실험 장비들이 냉각제를 구하지 못해 전원을 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과학계가 직면한 헬륨 쇼티지 사태의 끔찍한 민낯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전도체와 양자 컴퓨터 연구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액체 헬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을 설계하고 혁신적인 양자칩을 만들어도 그것을 차갑게 유지할 헬륨이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과학자들은 헬륨의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 루프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화된 헬륨 가스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다시 모아 압축하고 냉각시켜 재사용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 설비 자체도 매우 비싸고 복잡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헬륨 없이도 작동하는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하거나 헬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양자 컴퓨터를 발명하는 것뿐입니다. 광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나 이온 트랩 방식 등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극저온 초전도 방식을 뛰어넘기에는 갈 길이 텁니다.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의 비밀을 푸는 양자 컴퓨터를 설계하더라도 결국 자연이 수억 년 동안 지하에 숨겨둔 이 가벼운 기체 한 줌이 없으면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헬륨의 고유한 물리적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결합력이 극도로 약해 절대 영도에서도 고체로 얼지 않는다. 2.17K 이하에서 점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초유동체로 변해 마찰 없이 흐른다. 열전도율이 무한대에 가까워 완벽한 냉각 환경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 특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물질은 주기율 표상의 모든 원소를 통틀어 오직 헬륨, 그 중에서도 질량수가 쌓인 헬륨 4뿐입니다. 대체 물질을 찾으려는 화학자들의 모든 노력은 원자핵과 전자의 근본적인 양자역학적 성질에 가로막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연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첨단 기술의 도면을 허락했지만 그 도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핵심 재료는 아주 가혹한 조건으로 숨겨두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차갑고 가장 비협조적인 원소가 역설적으로 인류 문명의 가장 뜨거운 진보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이 섬세한 공급망을 언제든 끊어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헬륨 플랜트가 공격받으면 단순히 가스 공장 하나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실리콘밸리의 AI 연구소와 한국의 반도체 공장, 전 세계의 병원들이 연쇄적으로 마비되는 나비 효과를 낳습니다. 극저온의 콜드 박스를 다시 설계하고 특수 합금을 용접하여 3~5년에 걸쳐 공장을 재건하는 동안 헬륨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기술 패권 경쟁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강대국들이 헬륨 자원을 무기화하고 확보전에 열을 올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풍선에 가스를 채워 목소리를 웃기게 변조하며 놀던 그 시절은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헬륨은 더 이상 유흥용 가스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물자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절대영도의 피를 아끼고 보존해야만 합니다. 교수인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공학인가 아니면 자본인가? 헬륨의 사례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학과 막대한 자본이 있어도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과 한정된 자원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중동의 가스 시설이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재 기사가 나오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가 액체 헬륨을 구하지 못해 멈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정학적 통찰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절대영도에 다가갈수록 모든 것이 멈추고 고요해질 것 같지만 액체 헬륨의 세계는 오히려 중력을 거스르고 마찰을 지워버리는 가장 역동적이고 경이로운 마법의 세계였습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과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그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0점 에너지가 헬륨을 고체로 얼지 않게 방어하고 전자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원자 구조가 다른 물질과의 결합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우주적 우연이 겹쳐져 우리는 4.2K라는 극한의 저온 냉각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헬륨의 대체제를 찾지 못하는 한 우리의 기술적 진보는 헬륨의 공급망에 목줄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우주 로켓을 발사할 때 연료 탱크의 압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심해 잠수부들의 호흡용 혼합 가스에도 헬륨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요소입니다. 헬륨은 문자 그대로 현대 문명의 혈액입니다. 만약 상온 초전도체가 완벽하게 개발되어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이나 전기의 발명에 필적하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를 액체 헬륨의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뽑아올린 이 극저온의 액체를 소중하게 다루며 0.001도의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들을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기술의 최전선은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원소 주기율표 2번 헬륨. 다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아싸 물질이 초유동체라는 기괴한 마법을 부리며 절대영도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주의 심오한 진리가 숨어있는 물리학의 진짜 매력입니다. 질소도 안 되고 아르곤도 안 되고 네온도 안 됩니다. 인공 합성도 불가능하고 재활용도 안 되며 정제시설은 복구에 수년이 걸립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헬륨이 보여주는 절대영도에서의 마법은 인류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 왜 양자 컴퓨터나 MRI에는 꼭 헬륨을 써야 해?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헬륨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절대영도 근처에서도 얼지 않고 마찰 없이 흐르는 초유동체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상식을 파괴하는 과학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헬륨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파티용 풍선 속에 갇혀있던 가벼운 기체가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결정짓고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가장 무거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액체 헬륨은 자연이 인류에게 허락한 가장 차갑고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유한하고 그것을 다루는 기술은 극도로 까다로우며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 더욱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초전도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양자 컴퓨터가 AI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헬륨 공급망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는 것은 미래의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교수는 다 압니다. 이 흐름을 읽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만약 상온 초전도체가 완벽하게 개발되어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이나 전기의 발명에 필적하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를 액체 헬륨의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뽑아올린 이 극저온의 액체를 소중하게 다루며 0.001도의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들을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기술의 최전선은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원소 주기율표 2번 헬륨. 다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아싸 물질이 초유동체라는 기괴한 마법을 부리며 절대영도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주의 심오한 진리가 숨어있는 물리학의 진짜 매력입니다. 질소도 안 되고 아르곤도 안 되고 네온도 안 됩니다. 인공합성도 불가능하고 재활용도 안 되며 정제시설은 복구에 수년이 걸립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헬륨이 보여주는 절대영도에서의 마법은 인류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 왜 양자 컴퓨터나 MRI에는 꼭 헬륨을 써야 해?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헬륨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절대영도 근처에서도 얼지 않고 마찰 없이 흐르는 초유동체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상식을 파괴하는 과학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헬륨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파티용 풍선 속에 갇혀있던 가벼운 기체가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결정짓고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가장 무거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액체 헬륨은 자연이 인류에게 허락한 가장 차갑고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유한하고 그것을 다루는 기술은 극도로 까다로우며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 더욱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초전도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양자 컴퓨터가 AI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헬륨 공급망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는 것은 미래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교수는 다 합니다. 이 흐름을 읽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만약 상온 초전도체가 완벽하게 개발되어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이나 전기의 발명에 필적하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를 액체 헬륨의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린 이 극저온의 액체를 소중하게 다루며 0.001도의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들을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기술의 최전선은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원소 주기율표 2번 헬륨, 다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아싸 물질이 초유동체라는 기괴한 마법을 부리며 절대영도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주의 심오한 진리가 숨어있는 물리학의 진짜 매력입니다. 질소도 안 되고 아르곤도 안 되고 네온도 안 됩니다. 인공합성도 불가능하고 재활용도 안 되며 정제시설은 복구에 수년이 걸립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헬륨이 보여주는 절대영도에서의 마법은 인류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 왜 양자 컴퓨터나 MRI에는 꼭 헬륨을 써야 해?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헬륨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절대영도 근처에서도 얼지 않고 마찰 없이 흐르는 초유동체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상식을 파괴하는 과학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헬륨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파티용 풍선 속에 갇혀있던 가벼운 기체가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결정짓고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가장 무거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액체 헬륨은 자연이 인류에게 허락한 가장 차갑고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유한하고 그것을 다루는 기술은 극도로 까다로우며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 더욱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초전도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양자 컴퓨터가 AI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헬륨 공급망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는 것은 미래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교수는 다 압니다. 이 흐름을 읽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만약 상온 초전도체가 완벽하게 개발되어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이나 전기의 발명에 필적하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를 액체 헬륨의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린 이 극저온의 액체를 소중하게 다루며 0.001도의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들을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기술의 최전선은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원소 주기율표 2번 헬륨, 다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아싸 물질이 초유동체라는 기괴한 마법을 부리며 절대 영도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주의 심오한 진리가 숨어있는 물리학의 진짜 매력입니다. 질소도 안 되고 아르곤도 안 되고 네온도 안 됩니다. 인공합성도 불가능하고 재활용도 안 되며 정제시설은 복구에 수년이 걸립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헬륨이 보여주는 절대영도에서의 마법은 인류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 왜 양자 컴퓨터나 MRI에는 꼭 헬륨을 써야 해? 라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헬륨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절대영도 근처에서도 얼지 않고 마찰 없이 흐르는 초유동체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상식을 파괴하는 과학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헬륨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파티용 풍선 속에 갇혀있던 가벼운 기체가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결정짓고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가장 무거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액체 헬륨은 자연이 인류에게 허락한 가장 차갑고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유한하고 그것을 다루는 기술은 극도로 까다로우며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 더욱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초전도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양자 컴퓨터가 AI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헬륨 공급망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는 것은 미래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교수는 다 압니다. 이 흐름을 읽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만약 상온 초전도체가 완벽하게 개발되어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이나 전기의 발명에 필적하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를 액체 헬륨의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린 이 극저온의 액체를 소중하게 다루며 0.001도의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들을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기술의 최전선은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원소 주기율표 2번 헬륨, 다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아싸 물질이 초유동체라는 기괴한 마법을 부리며 절대 영도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주의 심오한 진리가 숨어있는 물리학의 진짜 매력입니다. 질소도 안 되고 아르곤도 안 되고 네온도 안 됩니다. 인공합성도 불가능하고 재활용도 안 되며 정제시설은 복구에 수년이 걸립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헬륨이 보여주는 절대 영도에서의 마법은 인류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 왜 양자 컴퓨터나 MRI에는 꼭 헬륨을 써야 해? 라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헬륨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절대영도 근처에서도 얼지 않고 마찰 없이 흐르는 초유동체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상식을 파괴하는 과학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헬륨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파티용 풍선 속에 갇혀있던 가벼운 기체가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결정짓고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가장 무거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액체 헬륨은 자연이 인류에게 허락한 가장 차갑고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유한하고 그것을 다루는 기술은 극도로 까다로우며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 더욱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초전도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양자 컴퓨터가 AI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헬륨 공급망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는 것은 미래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교수는 다합니다. 이 흐름을 읽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다룬 액체 헬륨의 초유동체 현상과 절대 영도의 세계가 흥미로우셨나요? 겉보기에 당연해 보이는 현상 속에 숨겨진 상식을 파괴하는 과학의 진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과학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한 차원 높여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물리학의 세계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하세요. 헬륨의 초유동체 현상이 신기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과학 지식이 배달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지금까지 상식을 파괴하는 과학이었습니다.